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1%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870포인트로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천억, 기관 투자자 13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800억, 8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양증시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더 하락을 시켰고요. 이전과 유사하게 61선 근처에서 또 이제 반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21일, 22일 또 이제 반기 동안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관망세로 진입을 하는 것 같고요.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쏟아지면서 내리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올리는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도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에 이제 2600선을 회복하고 2600선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혹은 바로 반등을 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윗꼬리를 달고 조금 눌러줬고요.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6일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매도했던 날이 크게 없었는데 6월 들어서는 크게 코스피를 많이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에 매수를 계속 하던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닥 고점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아래로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강한 상승세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수가 계속 의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평선들을 깨면서 조금 더 하락을 시킨다면 700포인트까지도 700선까지도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이 코스닥이 모여 있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수급도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3일 정도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최근에 매도를 시작하면서 양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480일선을 찍고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조금씩 이제 받치면서 구간을 하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뭐 이대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증시에 대한 하락 때문에 단기간에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00원 아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는 마찬가지 크게 하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합 수준이네요. 그래서 모든 지표가 지금 크게 움직임 없이 관망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이전에 발언했던 거와 180도 태도를 바꿔서 발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처럼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이 내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 3.7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7% 정도 상승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3.7%대로 계속 유지하네요. 그래서 3.78, 3.7%, 3.8%, 요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이 국채 금리의 수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차곡차곡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는 국채 발행에 대한 그런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큰 급등보다는 이 수준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정도에서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이외에는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조정을 다 끝내고 다시 상승세로 진입을 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원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9,270원으로 보합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락 상승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가 이어졌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19,000원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어제보다는 많지 않았지만 또 남은 20분 정도에 또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10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일별 거래량은 735만 주로 전날보다는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좀 특이하게 오전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외에 건설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좀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관련 테마들이 좀 이제 힘을 받다 보니까 좀 동시에 그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관련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 이후에도 지금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이제 9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520원 상승 이후에 한 3일 정도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급등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한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전처럼 3, 400만 주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 고점을 찍고 하루 만에 이렇게 음봉이 뜨고 그 다음에는 5일선을 바로 깨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5일선을 유지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9,000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했던 적이 이번에는 거의 블록딜 이후에 처음인 것 같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거래를 실어주면서 조금 더 힘을 줄지 혹은 이쯤 해서 조금 조정을 주면서 진행을 할지는 이번 주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쪽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네, 항상 두산에너빌리티의 패턴을 본다면 음봉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에 이 고점을 찍고 쭉쭉 이제 조정을 받던 흐름이 평소에 그런 두산에너빌리티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고점까지
꾸준히 이제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양봉이 하나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양봉이 나올 때쯤에는 이전처럼 이렇게 2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진적으로 지금 올려가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차곡차곡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던 그 하단 밴드 17,400원 아래로 유지하던 구간은 완벽하게 돌파 이후에 지금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이 수렴 구간으로 삼각 패턴을 계속 그리면서 봉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하나씩 올린다면 전형적으로 며칠 횡보하고 상승시키는 그런 계단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흐름을 본다면 대충 이제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내일 장을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은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60일선도 지금 241선 위로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평선보다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서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야 된다, 당장 내려야 된다, 내려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이 주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다음 기업성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지점에서 베팅을 하는 분들 있죠. 단타를 위해서 베팅을 하는 분들 내일 음봉이 나오면 손절을 하고 양봉이 나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음봉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시고 양봉이 나오면 더 좋고 조금 더 내려서 다시 한번 이 음운구름선까지도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도 하면 한 수요일까지니까 이제 목금 정도 하면 대충 이 19,000원대를 이탈을 할 것인지 돌파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다음 주에도 지나가야 다음 주 정도는 돼야지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은 뭐 여전히 이제 양봉으로 높이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6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8만 5천 주를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는 보험이 13만 주, 투신이 5만 7천 주 매수하면서 또 4일 정도 이렇게 바짝 매수했고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5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2만 3천 주를 매도했지만 그동안 또 이렇게 바짝 매수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물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해서 다시 매도가 이어지는 것인지 혹은 또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금융은 3만 5천 주 정도 매수했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마지막에 뭐 장 마감 이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지금 매수를 했던 물량은 계속 지금 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중에는 계속 매수 집계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그 매도로 전환되었던 것도 최근에 며칠만 그런 것이지 이전에는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전환했는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주 많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도 이전 고점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습니다. 자, 그래서 양 투자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구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다시 19,000원대로 왔지만 뭐 다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두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만 원대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랫동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패턴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매수 구간을 한 번 더 줘도 상관없고요. 네,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유에 대한 기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업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겠죠. 재무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무가 좀 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뭐 블록딜, 그리고 이전에 잔재물했던 신주인스콘 부사채가 상환이 되는 것들, 그리고 합병 주식의 그런 추가 상장, 그런 계속해서 주식이 추가가 되면서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단기간의 급등이 상당히 인상도 깊었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낸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하고 다시 블록딜로 인해서 떨어지고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던 그 구간으로 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오랫동안 횡보하고 떨어지는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횡보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이 났다고 바로 익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을 생각해서 빨리 털어버리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2024년, 25년, 26년 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주식을 들고 가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추가로 해서 코스피와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는 것에서 또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피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받기 시작한다면 현대차, 기아차와 같이 그런 대기업들과 함께 또 이제 시너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또 지수의 이 힘을 받아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지수 측면에나 시장 측면에나 기업적인 측면에나 모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우리가 투자를 멈출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수급은 상당히 응집력 있게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301만 주 어제와 유사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거의 동일하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28만 주 전체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1% 수준이었고요. 오늘도 1거래량은 9만 5천 주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 비율이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공매도 1거래가 크게 많지 않고요. 1%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공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상환이 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공매도 물량을 지금 이제 남겨놓은 채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간솔이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모간솔이 어제 같은 경우는 57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간솔은 또 오히려 이렇게 6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JP모건은 이제 반대로 신한증권과 함께 매도로 있긴 했지만 또 이제 물량이 유사하게 이렇게 교환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간솔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을 보시면 거의 800만 주를 매수했고요. JP모건도 360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 세 투자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크게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간소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눈에 띄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잠깐 이렇게 모간소울이 매수로 진행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도 매수가 진행된 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공매도 상환 이외에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 현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MSCI 리밸런싱과 코스피 200의 그런 보유 비중 이 증가와 함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물량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 좋겠지만 큰 투자자들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물량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물량을 다 상환해서 이제 확보를 좀 해놨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또 물량을 확보하는지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전날과 전일은 매도로 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추정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매수해서 66만 주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13.75%로 네, 보유 비중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을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계속 19,000원 수준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주가를 횡보를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을 점점 높이던 패턴이 오늘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해서 이제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냐 위로 올릴 것이냐가 대충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내려가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만약에 하락을 시키면서 진행했을 때 공매도를 또 급격히 늘리면서 진행을 시키는지 혹은 그냥 일정 부분 하락시켰다가 다시 상승을 시키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잔고는 체결이 17만 주, 상환이 10만 주 정도 되었고요. 오늘은 체결이 7만 주 정도 늘면서 한 1700만 주 정도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크게 상환되지 않고 네, 지금 보니까 대차잔고도 이제는 멈춘 것 같습니다. 상환을 좀 멈추고 1700만 주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가를 올리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대차잔고가 상환이 되는 네,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리기 위한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량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좋은 소식들이 조금 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내일부터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네, 대차장구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네, 공매도 대차장구는 이제는 급 이 상환을 멈추고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처럼 쉽게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고 적절하게 유지를 한 채로 지금 수렴 구간으로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내려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양쪽 다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둘 다 가능하지만 우리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양쪽 다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그 방향은 이번 주 늦으면 이제 다음 주 정도 갔을 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봤던 소식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네, 일단 어제 두산 바켓의 블록딜을 통해서 현금 3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딜 규모가 3천억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떼고 나면 2천억 원 중후반대 정도로 네, 금액이 남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통해서 SMR이나 이제 수소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가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소 사업을 보면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터빈, 그다음에 SMR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수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발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수소가 활용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수소 산업 입장에서도 아주 많은 분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기술력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는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SMR 활용을 해서 청정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 가시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그러나 액화 플랜트는 이미 이제 올해 하반기에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액화 수소를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지분을 투자해서 같이 투자해서 이제 일부분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최초의 액화 플랜트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수소 터빈 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실탄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수소 터빈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책 사업과 함께 이제 이 가스 터빈 쪽에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LNG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LNG와 함께 그 수소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수소 비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발생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수소 가스터빈은 필수적일 거고요. 이번에 오늘 소식을 보니까 하나 임팩트라는 기업에서 80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수소 발전, 수소 가스터빈 발전을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납품 단계는 아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을 하는 이 모델은 80메가와트급보다는 훨씬 큰 320메가와트급 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다른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실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실탄 확보를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도 상당히 아까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46%에 대한 지분도 지금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두산 바켓은 단기간에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장기간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아직까지 잠잠하지만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남동발전에서 수소 화합물 혼소 발전 실증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연구개발 착수를 위해서 이렇게 각 기관들을 모아서 네,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가스터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동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점이고요.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한 3, 4년 정도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 풍력을 상용화하고 그다음에 LNG 가스터빈을 이제 상용화해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SMR도 납품을 하는 도중에 2025년, 2026년이 이렇게 전성기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소 가스터빈이 딱 그 시점에 2027년부터 해서 바톤 터치를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소 산업이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 아이템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기업이 이제 단순히 플랜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기자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자재를 다량 생산하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런 기자재를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고 그 기자재가 딱 한 곳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풍력, 뭐 SMR, 대형 원전,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플러스에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이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익률도 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질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사업 이 분야도 같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소식이고요. 자,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이라크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6년 만에 한국과 이라크가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재건 사업에 대한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가 이제 100조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떠오르고 있고 지금 이라크 재건도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UAE 쪽에 그런 뭐 우리나라 투자라든지 혹은 두바이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건설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건설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힘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이 분위기가 저는 2006년, 2005년 해서 이제 2007년 때 전성기로 가던 그 패턴과 상당히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유사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도 지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식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네, 앞으로 관련 테마들이 좀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네,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이라크 관련해서는 재건 시장이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구축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이제 고위급 수주 협상을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종 계약이긴 한데요. 그 이외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서 이제 건설 인프라와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제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원전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미국과 이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파전이었던 그 원전 건설이 우리나라로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 방문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주가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공매도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들도 모니터링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